네, 저희 이 시간에는 내일을 위한 전략 또 이번 주 예정된 FOMC 전후로 해서 환율의 움직임과 수혜주까지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처음 뵙는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처음부터 또 시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표님의 그런 비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시장이 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6월 달 뭐 지나면서 한 7월쯤 해서 이제 저점을 잡는가 했는데 지금 저점 또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진짜 이번이 역대급 하락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장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사실 오늘 오른 업종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거의 다 내렸다라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상승 업종들이 몇 가지 없었어요. 지금 아마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들이 얘기를 했죠. 나오지 네. 싶은데요. 여행 관련 주들, 뭐 화장품 관련 주들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일본에서 자유여행 이거를 해소해 준다. 그동안 이제 규제가 좀 심했었는데 일본 입국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여행 관련 주들 뭐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여줬고요. 오늘 조정폭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 프리라든지 네. 우리 이제 세금 환급 받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하락 업종들은 최근에 이제 뭐 이번 달 9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주들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 네. 보면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달려줬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뭐 완전히 꺾인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반등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좀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네.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 관리를 조금 더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좋습니다. 뭐- 시장 특징주 또 짚어주셨는데 더 특징적으로 꼽으실 거 있으실까요? 특징주 중에서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네. 수가 없는데 양지사라고 혹시 앵커님 네, 아시나요? 앞서서 저희가 또 그죠? 다뤄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도 이제 들어가고 했는데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네. 장은 안 좋아도 매매할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쏠리는 수급들이 집중되는 그런 섹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품절주라든지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강한 수급들을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양지사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흐름으로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도 들어갔고 제주은행이라든지 푼저축은행 유통 비율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 품절주로 이렇게 또 편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이런 저축은행들 중에서 시세 탄력이 좀 괜찮은 강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주셨고 오늘 또 환율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 인상 기조 안에서 달러와 초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 턱 밑까지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400원 돌파인 것 같은데 네. 이걸 넘으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저점을 잡아줬던 그 구간대를 이 1,400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좀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을 잡아줬던 최근에 단기 저점을 잡아줬던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뭐 한 두어 달 정도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놓고 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략 한 6조 가까이, 5.9조, 그러니까 뭐 5조 9천억 정도 순매수가 쭉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9월 달 들어서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 뭐 결코 뭐 우호적이진 않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학개미들 혹시 앵커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증시가 한 25%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많이 빠진 건 더 많이 빠졌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20-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아닙니다. 아,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환율이 해지가 된 부분들이 네.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제 높아진 상황, 1달러를 주면 1,400원을 주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차익을 추후에 이렇게 계속 공행진하는 환율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환차익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도 많이 빠졌고 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바뀐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CPI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줬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이번에는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최근에 이제 CPI 발표 나오면서 충격이 반대로 좀 있었죠.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만큼 충격도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이후부터 지금 딱 9월 1일부터 해서 외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지속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매도가 막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좀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결코 수급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감이 시장에 짙어지는 상황이고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FOMC 이후에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1,400원 돌파를 좀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죠. 저도 1,400원을 넘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달러 갖고 있던 거 이제 다 환전을 했거든요. 네. 1,400원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긴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이유는 어디까지 좀 열어두세요? 글쎄요, 이게 뭐 금융위기 때만큼 그러니까요. 다시 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네. 하회하는 그리고 뭐 1,6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연준 요번에 FMC에서 어떤 얘기들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호적인 발언은 그쵸. 전혀 안 나올 거란 매파적인 말이죠.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간결하고 짧게 다른 뭐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로 딱 깔끔하게 끝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시장이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요번에 만약 FOMC에서 경기 상황을 보니까 뭐 GDP 발표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멈춘다든지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절대 시장을 달래주는 그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이번에는 잠깐 멈춰주겠지 아니면 금리를 내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뭐 충격을 줬던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결국은 CPI 지표가 좀 꺾이는 상승폭이 조금 꺾이면서 그런 기대감들을 줬던 부분인데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조정폭이 단기적으로 컸기 때문에 요번에 그
FOMC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 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그런 형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7월 달 저점을 지켜주게 됐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이 지금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고 단기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꺾어주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네.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로 시장에 참여해 줄 수 있을 거고 네. 시장의 하방은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굉장히 싸져 있는 종목들 많고 증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업들 진짜 싸게 살 수 네.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는 만약 시장이 무너지고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모아뒀던 쌈짓돈을 꺼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고환율 시에도 아무래도 수혜 섹터가 거론되기 마련인데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영업 무역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그런 기업들 실적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수출죠. 경우 달러로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는 괜찮을 텐데요. 지금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좀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면 네. 솔루엠이라는 어. 종목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로엠 어떤 기업일까요? 솔루엠 이제 전자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어떤 가격들마다 이렇게 이제 네임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전자식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